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한 사람의 간절한 몸부림이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용기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빨리 넘어가야 해. 아리는 철조망 위를 기어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이 가시에 걸렸습니다. 빼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박혔습니다. 외투가 찢어졌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 철조망에 걸린 거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전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정아린 동무 내일 아침 9시까지 보입으로 출석하시오. 게시판에 붙은 그 공문을 본 순간 아린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보이부에 불려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3,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경북도 청진 방직 공장 기숙사. 1월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정아리는 낡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침묵이었습니다. 예전엔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이젠 군화 소리와 기침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추워 죽겠다. 일어나. 아린이 옆 침대를 보며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김민지는 항상 먼저 일어나 세수하러 가는 아이였는데 오늘따라 침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개켜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화장실 갔어? 아리는 복도로 나가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민지는 없었습니다. 식당도 공장 입구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아리는 민지의 침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옷가지도 그대로, 신발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민지는 어디 갔을까? 그때 침대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민지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그 수첩.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순간 아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월 10일 보이부에서 아버지 일로 조사받았다. 중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1월 11일 오늘 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1월 12일 내일 다시 보이부에서 부른다고 했다. 이번엔 못 돌아올 것 같다. 언젠가는 나도. 마지막 문장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정아린 동무 나와보시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보이부원 2명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에 차가운 눈빛. 아리는 재빨리 수첩을 치마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내 동무. 김민지 동무와 친하지 않았소? 그냥 같은 방 쓰는 사이였습니다. 키가 큰 보이부원이 아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말하시오. 김민지가 탈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 들은 적 없소? 탈출? 민지가? 아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지는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간 둘 다 끝장이었으니까. 정말 모릅니다, 동무. 민지는 조용한 애였습니다. 말도 별로 안 했어요. 보이부원들은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옷가지를 흩어놓고 심지어 베개 속 솜까지 꺼냈습니다. 아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치마 속 수첩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수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김민지와 연락이 닿으면 즉시 보고하시오. 안 그러면 동무도 같은 처지가 될 거요. 알았소? 네, 동무. 꼭 그러겠습니다. 보이부원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아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주먹을 쥘 수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탈출한 게 아니라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부는 아린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공장 입구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담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린 자신을. 다음 날 아침 7시 아린이 세수를 하러 복도로 나갔을 때 기숙사 게시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가 걸렸대. 이번엔 정아린이래. 보이부에 불려간다더라. 아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린 동무는 1월 16일 오전 9시 보이부 사무실로 출석할 것. 불응시 강제연행 조치함. 아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아린을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만 아니면 되라는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보이부에 불려간 사람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1월 15일. 아린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아니 정확히는 26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아린은 문을 잠그고 민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두만강 철조망 세 번째 기둥. 밤 12시. 순찰 30분 공백. 건너편 불빛 보이면 달려. 민지는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까지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기 전에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아리는 창밖에 검은 승합차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저 차에 실리면 끝이야. 아리는 결심했습니다. 1월 16일 보이부에 가면 자신도 끝이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23, 아직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외투 한 벌, 속옷 한 벌, 옥수수 가루 한 줌, 그리고 민지의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도 지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아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에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교대 시간엔 잠깐 자리를 비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확인했습니다. 딱 15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11시, 12시, 1시, 2시, 3시. 드디어 3시 50분. 아리는 조용히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짐을 등에 메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야, 나도 간다. 너처럼 잡히지 않을 거야. 새벽 4시 정각. 창밖을 보니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지금이다. 아리는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알 수 없는 미래로,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그 길로. 정아린의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5분. 아리는 공장 뒷담을 넘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깨어난 것일까? 아리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순찰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골목 입구를 비췄습니다. 아리는 재빨리 옆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돌아다녀? 개 아닐까? 요새 굶어 죽은 개들이 돌아다닌다던데.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m, 2m, 1m. 아리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쓰레기 더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쥐 한 마리가 아린의 발 옆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봐라, 쥐였네. 가자. 군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분 후면 검은 승합차가 돌아올 것이고 10분 후면 기숙사방 점호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아리는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청진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외곽을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 30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아리는 폐가 된 농가 헛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리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지의 수첩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만강까지 거리 약 80km. 걸어서 3일. 낮엔 숨고 밤에만 이동. 마을은 무조건 우회. 개 짖는 소리 들리면 멈춰라. 민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도는 없었지만 길 안내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아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월 8일. 오늘 탈북 브로커를 만났다. 중국까지 $500. 없으면 몸으로 갚으라고 했다. 역겹지만 방법이 없다. 1월 9일. 브로커가 날짜를 정했다. 1월 15일 밤 12시. 두만강 철조망 세 번째 기둥. 돈은 건너가서 준다고 약속했다. 믿어도 될까? 민지는 브로커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1월 15일, 그러니까 어젯밤 12시에 브로커는 철조망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지가 나타나지 않자 떠났겠죠. 브로커 없이는 못 건너가나. 아리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도망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일단 강까지는 가보자.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해. 해가 떠올랐습니다. 헛간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리는 외투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낮 동안은 절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보안원들이 순찰을 돌 테니까요. 오전 9시 멀리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진 방직 공장 기숙사 소속 정아린을 찾습니다. 정아린은 무단 이탈하여 현재 수배 중입니다. 발견 즉시 가까운 보안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쌀 10kg를 지급합니다. 아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쌀 10kg.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아린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안 돼. 이러다 잡힌다. 낮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옥수수 가루를 아껴야 했습니다. 입에 조금 털어넣고 침으로 삼켰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쯤 헛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이 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도 확인해봐. 헛간 같은데 숨어 있을 수 있어. 아버지, 이 헛간은 무너질 것 같은데요. 들어가기 위험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쌀 10kg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어.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린은 헛간 구석 건초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5m, 3m, 2m. 아버지,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냄새도 지독하고. 그래, 그럼 다음 집 가보자. 다행히 그들은 꼼꼼히 살피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알았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해가 지면 즉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후 6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은 헛간을 나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수첩에 따르면 마을을 우회해 산길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어두웠고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밤 9시 아린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어.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아린은 멈춰섰습니다. 마을로 가면 위험했지만 이대로 산속에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불을 쬐고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린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제일 외곽에 있는 허름한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걸 보니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린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뒷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아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 아궁이가 있었고 장작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피우고 싶었지만 연기가 나면 들킬 것입니다. 부엌으로 가니 온기에 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린은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선반을 뒤지니 냉동 감자 3개가 있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했지만 아린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먹고 2개는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아린을 비쳤습니다. 보안원이었습니다. 아린의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아린 맞지? 드디어 찾았다. 보안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아린은 본능적으로 부엌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켜요. 안 그러면. 칼을 내려놓고 순순히 따라와. 저항하면 더 큰 죄가 돼. 아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휘두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잡힐 수도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보안원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아린은 옆에 있던 옹기를 집어던졌습니다. 옹기가 보안원 얼굴에 부딪혔고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린은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쏜다. 하지만 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깨어날 것입니다. 아리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더 이상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새벽 3시, 아리는 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났고 발은 물집이 터져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두만강, 아직 멀었어.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가는 것이 나았습니다. 정아린의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아리는 나무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잠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발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리는 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민지의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두만강 철조망 3번째 기둥. 강 건너편에 불빛 보이면 안전. 불빛 없으면 중국공안 순찰 중. 절대 건너지 마라. 오늘이 1월 17일. 탈출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지도도 없이 그저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해를 보고 별을 보고 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마을을 피해 산길로만 다녔습니다. 오후 3시쯤 고개 너머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건너편에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아리는 숲속에 숨어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품속에 얼어붙은 감자를 꺼내 이빨로 깨물었습니다. 돌덩이 같았지만 씹어 삼켰습니다. 마지막 한 개가 남았습니다. 밤 9시,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표면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발을 한 발 내디뎠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10m쯤 걸어갔을 때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득, 얼음에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아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금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갈라졌습니다. 안 돼. 그 순간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린의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폐 속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린은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얼음 가장자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계속 부러졌습니다. 물이 입으로 코로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그때 손에 뭔가 단단한 게 잡혔습니다. 나뭇가지였습니다. 강물에 떠내려온 나뭇가지. 아리는 그것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마침내 얼음 위로 몸을 올렸습니다. 헉! 헉! 온몸이 젖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옷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30분 안에 얼어 죽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리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이번엔 얼음이 두꺼워 보이는 곳으로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또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방금 지나온 곳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아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얼음이 연달아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아린을 쫓아오는 것처럼 20m, 15m, 10m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 올랐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건너편 얼음 위에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얼음 무너지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신히 살았습니다. 살았다. 강을 건넜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앞에는 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m 높이의 철조망. 가시가 빼곡하게 돋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말한 세 번째 기둥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철조망이 약간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아리는 철조망을 붙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m, 2m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5분 후면 여기 도착할 것입니다. 빨리 넘어가야 해. 아리는 철조망 위를 기어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이 가시에 걸렸습니다. 빼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박혔습니다. 외투가 찢어졌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 철조망에 걸린 거 아니야? 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외투를 벗어버렸습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3m 높이, 몸이 땅에 떨어지며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비명을 참았습니다. 저기다. 누가 넘어갔어.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아린 옆 땅을 맞췄습니다. 아리는 기어서라도 움직였습니다. 앞에 숲이 보였습니다. 그곳까지만 가면 숨을 수 있었습니다. 팔로 땅을 짚고 몸을 끌었습니다. 10m, 5m, 3m. 쏘지 마. 저쪽은 중국이야.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숲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젠장, 놓쳤어. 보고해야겠어. 탈북자 1명 넘어갔다고. 군인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외투도 없이 한겨울 숲속, 온몸이 상처투성이, 발목은 부러졌고 손은 피범벅. 하지만 아리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중국이야. 여기가 중국이야.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저 멀리 또 다른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남쪽에서 중국공안이었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잡으면 다시 북송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은 중국공안. 아직 끝이 아니야. 아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러진 발목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아리는 작은 오두막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중국어로 뭐라고 외쳤습니다. 아리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든 중국인 남자가 놀란 얼굴로 아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냐?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탈북자를 도우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며 아린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들어와. 빨리. 문이 닫혔습니다. 아린은 그제야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아린의 생존은 이제 타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 해. 누군가 아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방.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잡힌 건가? 정신 차려. 공안이 오고 있어. 5분 안에 나가야 해.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 남자는 아린에게 낡은 외투를 던져주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 해지면 다시 내려와. 감사합니다. 정말 말할 시간 없어. 어서 가. 아린은 외투를 걸치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러진 발목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오두막 뒤편산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50m쯤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이었습니다. 2명의 공안이 내려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그들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아린을 숨겨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가 질 때까지 아린은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감자는 강을 건널 때 잃어버렸습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밤 8시 아린은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오두막 근처까지 왔을 때 남자가 뒷문을 열고 손짓했습니다. 빨리 들어와. 방 안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린은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던가.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토해. 남자는 아린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부러진 발목에는 나무 판자를 대고 천으로 고정했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위험한 일인데.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내 딸이 너처럼 도망쳤어. 탈북자였지. 나는 조선족이거든. 딸은 한국으로 가고 싶어 했어. 하지만 브로커한테 팔려갔지. 그 뒤로 소식이 없어. 아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를 보니까 내 딸이 생각나더라. 누군가 내 딸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들이 수시로 돌아. 내일 새벽에 떠나야 해.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남자는 종이에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선양까지 가는 길, 선양에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는 법, 그리고 중국 돈 500위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가져가. 버스비랑 밥값이야. 그리고 이것도. 남자는 중국 신분증을 하나 꺼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아린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내 조카 신분증이야. 조카는 지금 한국에 있어. 검문 받으면 이거 보여줘. 중국어 못하면 벙어리인 척해. 다음 날 새벽 4시 아린은 남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은희님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은 필요 없어. 그냥 가. 살아남아. 그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아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3km.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첫 버스는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아리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선양까지 5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자동차가 많고 건물이 높고 사람들 옷이 화려했습니다. 이게 북한 밖 세상이었습니다. 선양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검문이 있었습니다. 공안이 버스에 올라와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아린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신분증. 아린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보고 아린을 보고 다시 신분증을 봤습니다. 이름이 뭐야? 아린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벙어리인 척하는 것입니다. 벙어리야? 옆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저 애는 말 못해요. 제 친척이에요. 공안은 신분증을 돌려주며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와준 사람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앞에는 중국 공안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아리는 멀리서 대사관을 바라봤습니다. 정문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리는 대사관 뒤편 골목으로 갔습니다. 담장이 있었습니다. 3미터 높이, 부러진 발목으로는 넘을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골목 안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기요. 직원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리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아린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공안한테 들키면 안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린은 그제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대한민국.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에 아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신원 확인하고 서류 준비하는데 최소 3개월. 그동안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3개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아린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개월 후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아리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다는 게.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공항 밖으로 나가자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아린 씨, 이쪽으로 오세요.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였습니다. 지금부터 합동신문센터로 갑니다. 거기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1달, 길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창문도 없고 출입구도 하나뿐인 건물. 아리는 그곳에서 또다시 감금되었습니다. 이번엔 자유의 이름으로. 첫 조사는 그날 밤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조사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CCTV. 정아린 씨, 탈북 동기가 뭡니까? 살고 싶었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보이부에 왜 불려갔죠? 방 친구가 탈북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받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까? 같은 질문이 10번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조사관은 아린의 모든 대답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족관계를 말해보세요.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5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말이 막혔습니다. 오빠 얘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인민군 소위입니다. 국경 경비대에 있어요.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가 군인이라고요? 국경 경비대? 네. 하지만 오빠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제가 탈북한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정말 몰랐을까요? 혹시 도와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빠는 정말 몰라요. 조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 다른 방식. 아린을 몰아붙이고 모순을 찾고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로운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정아린 씨,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 북한 공작원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국경경비대 장교인데 탈북을 몰랐다? 말이 됩니까? 혹시 오빠가 일부러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진짜 탈북자예요. 목숨 걸고 도망쳤어요. 그럼 증거를 대보세요. 당신이 진짜 탈북자라는 증거. 증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얼어붙은 강을 건넌 것, 철조망에 찢긴 상처, 부러진 발목. 이것들이 증거 아닙니까? 제 몸의 상처를 보세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상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연극일 수도 있어요. 아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의심받았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아린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생활, 공장에서의 일, 친구 관계, 모든 것. 김민지라는 친구, 그 친구 수첩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왜 보이부한테 신고 안 했죠? 신고하면 저도 의심받을까 봐요. 아니면 당신도 공범이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은 질문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리는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이게 대한민국인가? 2주째 되는 날 밤, 아리는 조사실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겁니까? 저는 진짜 탈북자예요. 목숨 걸고 왔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과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풀릴 때까지 조사할 겁니다. 당신이 진짜 탈북자라는 게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요. 그날 밤 아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좁은 독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갇혀 있을까? 3주째 되는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조사실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육군 일병 계급장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 일병입니다. 아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군인이 왜 여기 있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박 일병은 두만강 국경 지역에서 복무했습니다. 혹시 당신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지훈은 아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분 맞아요. 아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지? 1월 17일 새벽 3시쯤 철조망 세 번째 기둥 근처에서 봤습니다. 이 여자분이 철조망을 넘다가 걸렸었어요. 북쪽 순찰대가 총을 쏘는 걸 봤습니다.
과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날 밤 근무 일지에도 기록했어요. 탈북자 1명 월경 성공이라고. 과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병, 수고했어요. 지훈이 나가려는 순간 아린이 말했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지훈은 돌아서서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본 걸 말한 것 뿐이에요. 그날 이후 조사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지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정아린 씨, 제가 추가 증언하러 왔어요. 무슨 증언이요? 제가 그날 밤 근무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멀리서 찍은 거라 흐릿하지만 철조망 넘는 사람이 찍혀 있어요. 그게 당신인 것 같아서요. 지훈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밤, 흐릿한 인형.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철조망을 넘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정아린 씨라는 확증은 없지만 정황상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철조망에 걸린 찢어진 외투.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외투 다음 날 아침에 수거했어요. DNA 검사하면 정아린 씨 거라는 게 나올 겁니다. 과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투의 혈흔은 아린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과장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정아린 씨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탈북자로 인정됩니다. 아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는 길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훈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사세요. 정아린의 새로운 삶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아린은 하나원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빛나는 네온사인,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 환하게 불 켜진 건물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아린 씨,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해해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하나원.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 아린은 그곳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아린은 배정받은 방으로 갔습니다. 2인 1실. 룸메이트는 아직 안 왔는지 비어 있었습니다. 아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폭신한 이불, 따뜻한 방.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잠들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최선이에요. 함흥에서 왔어요. 정아린이에요. 청진에서 왔고요. 오, 청진.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반가워요. 선희는 수다스러웠습니다. 탈북 과정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아린은 듣기만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어, 한국 문화, 법, 경제 등을 배우게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첫날 한국어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아리는 당황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옆에서 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달라는 거예요. 여긴 커피를 엄청 마셔요. 커피가 뭐예요? 선이가 놀란 얼굴로 아린을 봤습니다. 커피를 몰라요? 진짜요? 아린은 부끄러웠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카드, 배달앱,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컴퓨터 수업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우스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리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방 따라했지만 아리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정아린 씨,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아리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선이가 물었습니다. 아리나, 너 왜 이렇게 조용해? 친구 안 사귀어? 그냥 적응이 안 돼서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져. 하지만 아리는 쉽게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가는 꿈, 얼음이 깨지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주째 되는 날 상담 선생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정아린 씨,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밤에 잠은 잘 자요? 아리는 거짓말했습니다. 네, 잘 자요. 선생님은 아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얘기하고 싶을 때. 3주째 되는 날 외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하나원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이가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린아, 같이 나가자. 카페 가자. 아린은 망설였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안산 시내로 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린은 압도되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선이가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카드로 하시나요? 네. 선이는 카드를 꺼내 긁었습니다. 아리는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돈도 안 내고 물건을 산다니. 커피가 나왔습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때? 맛있지?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카페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아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평범한 삶이라는 걸. 선이야. 응?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 맞아? 선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여기 대한민국이야. 우리가 꿈꾸던 곳. 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너무 좋아서. 선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온 고통, 견뎌낸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나원으로 돌아오는 길, 아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나 여기까지 왔구나. 살아남았구나. 그날 밤 아리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취업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아리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정아린 씨는 무슨 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든 열심히 할 자신은 있어요.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천천히 찾아가세요. 2개월째 되는 날 박지훈 일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면회 신청했어요.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지훈은 커피를 한 봉지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친구들이랑 나눠 드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탈북자예요. 아리는 놀라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에 넘어오셨어요. 저를 데리고. 저 그때 8살이었어요. 그럼, 네. 저도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탈북자들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국경 지역을 지원했어요. 탈북자들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도움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정아린 씨도 나중에 누군가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날 이후 지우는 종종 하나원에 찾아왔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해주고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린에게 지우는 희망이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드디어 수료식이었습니다. 아린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린 씨, 앞으로 어디서 살 거예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서울에 원룸 얻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요. 나도 서울이야. 자주 보자. 그래, 꼭 보자. 하나원을 나오는 날, 아리는 뒤돌아봤습니다. 3개월을 보낸 곳, 한국인이 되는 법을 배운 곳,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정아린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지 일주일 후, 아리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냉장고와 세탁기도 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리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력도 경력도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은 여기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8,880원. 한 달이면 236만 원 정도.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바코드 찍는 법, 계산하는 법, 택배 받는 법.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술 취한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리는 당황해서 손이 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일 똑바로 못해? 점장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신입이라서요.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아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아린 씨,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죄송해요, 점장님. 아니에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선희와 가끔 연락했지만 서로 바빠서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정아린 씨 맞죠? 아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표정. 합동신문센터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그 과장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지금 근무 중인데요. 중요한 일입니다. 아리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옆 골목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타세요. 무슨 일인데요? 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에 타자 문이 잠겼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국정원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요. 추가 조사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아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사실? 무슨 일이 생긴 거지? 30분 후 차는 서울 외곽의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와 비슷한 건물이었습니다. 아리는 다시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앉으세요. 과장이 책상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또 다른 조사관이 있었습니다. 정아린 씨, 최근에 이상한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요? 없는데요. 이메일이나 문자는요? 그것도 없어요. 무슨 일인데요? 과장은 서류 하나를 꺼내 아린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 오빠 정태성 소위 최근에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아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요? 진짜예요? 네. 두만강을 건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북송됐죠. 안 돼. 문제는 당신 오빠가 신문 과정에서 당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동생이 먼저 탈북했다고. 자기도 동생을 따라가고 싶었다고 했답니다. 조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아린 씨, 혹시 오빠한테 연락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요. 정말입니까? 오빠가 어떻게 당신이 탈북한 걸 알았을까요? 모르죠.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이 먼저 연락해서 탈북을 부추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빠한테 연락한 적 없어요.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빠는 국경경비대 장교였습니다. 군사 기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혹시 당신이 북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오빠를 포섭하려 한 건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냥 탈북자일 뿐이에요. 그럼 증거를 대세요. 무슨 증거를 어떻게 대요? 조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빠와의 관계, 연락 여부, 탈북 동기, 모든 게 다시 의심받았습니다. 새벽 4시, 아리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정아린 씨,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 진짜 목적이 뭡니까?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살고 싶어서 탈북했다? 그럼 왜 오빠가 당신을 따라 탈북하려 했습니까?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조사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당신이 오빠를 부추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오빠가 당신 얘기를 했겠어요? 동생 따라가고 싶다고? 아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오빠가 왜 탈북하려 했는지, 왜 자신 얘기를 했는지, 혹시 당신 오빠가 정보를 갖고 탈북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걸 받으려고 했던 거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추가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아리는 새벽 5시에 풀려났습니다. 택시비를 주며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리는 택시 안에서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였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점장이었습니다. 정아린 씨, 왜 안 와요? 오늘 오전 근무인데.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럼 대타 구해야 하는데. 미리 말해줬어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리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탈북하려 했어? 왜? 일주일 후 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조사관이 있었습니다. 정아린 씨, 당신 오빠가 북송된 후 처형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탈북 시도죄로 공개 처형됐답니다. 유감입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당신을 지목했습니다. 정아린이 오빠를 반역으로 이끌었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당신을 적으로 규정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편의점도 그만뒀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아린 씨, 문 좀 열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아리는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열쇠로 열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와 아린을 봤습니다. 방은 엉망이었고 아린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훈은 아린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아린의 삶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아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지훈이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좀 드세요. 아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아린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살아야죠. 왜요? 왜 살아야 하는데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분이 원하셨을까요?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오빠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탈북하지 않았으면. 아닙니다. 오빠분도 자유를 원했던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흘 후 아리는 퇴원했습니다. 지훈이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방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안 돼요. 혼자 두면 또 쓰러지실 거 아니에요. 지훈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아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린 씨, 밥 먹어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한 숟가락만이라도 드세요. 지훈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아린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처음엔 이러셨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때 저도 어렸지만 엄마 옆에서 계속 말했어요. 엄마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살아야 두고 온 사람들도 의미가 있다고. 아린이 천천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살기로 결심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아린 씨도 그래야 해요. 오빠분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그게 오빠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죽을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선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야, 정아린. 연락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선희는 아린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걱정했지. 당연히 걱정하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아린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오빠 이야기, 조사 이야기, 모든 것을. 선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린아, 우리 탈북자들은 다 그래. 누구나 뒤에 슬픔을 안고 살아. 나도 북에 엄마 두고 왔어.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견뎌? 버티는 거지. 하루하루. 그리고 생각해.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게 북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선희는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나랑 지훈 씨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린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식당 서빙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탈북민 모임이었습니다. 여기 삼겹살 5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웃었습니다. 북한 사투리로 이야기하고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리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힘들었겠지. 그래도 웃고 있네. 주방에서 사장님이 아린을 불렀습니다. 정아린 씨, 저 손님들 탈북민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당신도 탈북민이라며? 아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염려 마세요. 나도 탈북민이에요. 20년 전에 왔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나도 그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요. 포기하지 말고 버텨요. 그날 밤 아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된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슬프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빠가 항상 곁에서 지켜줬기 때문이야. 이제 난 살아갈 거야. 오빠 목까지. 3개월 후 아리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종종 들러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영어 단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와, 고마워요. 선생님 같아요. 나중에 대학도 가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학이요? 나 같은 사람이? 왜요? 당신은 두만강도 건넌 사람이잖아요. 대학 입시쯤이야. 아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6개월 후 검정고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아리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 해냈어. 고등학교 졸업장 받았어. 그날 밤 선희와 지훈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치킨과 콜라로 하는 소박한 파티. 하지만 아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은 콜라잔을 부딪혔습니다.
정아린,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응, 나도 그렇게 믿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아리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대한민국이 내 나라구나. 1년 후, 아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아리는 이제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린도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나 잘 살고 있어.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할 때도 있어. 오빠가 꿈꿨던 자유, 내가 대신 누리고 있어. 고마워, 오빠.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리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아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새로운 삶의 시작. 그녀는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울지만 그래도 계속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아린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아린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한 사람의 간절한 몸부림이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용기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